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호흡기내과 박무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RDS 환자에 있어서 적절한 핍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ARDS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확립이 되었고, 그 정의는 일주 이내에 발생한 ARDS로 양쪽에 바이라테럴 오페시티가 있으면서 카디악 펄머 이데마나 혹은 플루이드한 이데마가 아닌 이데마를 만든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을 5 정도 걸었을 때 PF 레이셔 300 이하인 경우를 ARDS로 정의하고 그 시비어리티에 따라 마일드, 모더릿, 시비어로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RDS 환자들은 대부분 옥시제네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CO2의 제거가 되지 않고 결국 렁 컴플라이언스와 렁 볼륨이 감소하면서 시비어한 하이폭세미아에 빠져서 사망하게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ARDS 환자들은 클랩스에 의한 비정상적인 펑션이 없는 부분과 그나마 남아있는 정상적인 부분이 합쳐져 있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에어레이션 된 부분의 티슈의 양이 5에서 6세 정도의 건강한 아이의 양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비 렁이라고 칠하면서 ARDS 환자들은 렁을 젠틀하게 다룰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ARDS의 전체에서 마일드, 모더릿, 시비어에 있어서는 로우 타이달 볼륨을 반드시 적용하기를 권고하고 있고, 마일드에서는 로우 핍, 그리고 모더릿 이상에서는 하이 핍이나 알베올라 리크루먼트를 할 수 있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증의 환자에서는 프롬 포지션이나 NM 블로커, 그리고 아주 시비어한 환자에서는 에크모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2019년도 영국 나이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는데, 2017년에 발표된 ATS나 ESICM 데이터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이핍도 2017년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모더리트 이상의 중증 환자 PF 레이셔 200 이하에서는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프랑스 계열의 ARDS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ARDS 환자가 있을 때 타이달 볼륨 6 이하, 플라트 30 이하, 핍은 5 이상, 그리고 하이포캡니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PF 레이셔 200 이하의 모더리트 이하 모더리트 시비어 환자에서는 하이핍과 NM 블록, 프론, 그리고 필요하면 에크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ATS 가이드라인과 조금 다른 걸 보면 ATS 가이드라인은 리크루트먼트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거에서는 시스테믹한 루틴 리크루트먼트는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 가이드라인은 NO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되게 된 여러 가지 근거 에비던스 논문들을 말씀드리고 핍과 리크루트먼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 ARDS 네트워크에서 발표된 로우 타이달 볼륨이 하이 타이달에 비해서 얼마나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이 당시 플라트 프레셔는 30cm H2O 이하로 걸어줄 것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마일드, 모더리트, 시비어 ARDS 모드에서 로우 타이달을 스탠다드로 걸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로우 타이달 위에 핍을 하이 핍, 로우 핍을 걸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타디가 발표되었는데, 특히 2004년도에 ARDS 넷의 알베올라 스타디와 2008년에 발표된 러브 스타디, 익스프레스 스타디, 이 세 개의 스타디를 발표했는데 하이핍은 모탈리티 베네핏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자마에 발표된 이 세 가지 스타디를 모두 합친 스타디에서 모두 합쳐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 모더리트 이상의 시비어 ARDS 군에서는 하이핍이 로우핍보다 좀 더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걸로 해서 2017년 가이드라인까지는 하이핍을 걸어볼 수 있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발표된 렁 세이프 스타디에 보면 시비어 군은 아니었지만 모더리트 군에서 하이핍이
로우 핍군보다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ARDS 렁은 렁의 리전에 따라 헤테로지니티가 있는 게 중요한데 특히 A 구역은 그나마 정상적인 폐가 살아있는 부분인데 하이타이달이나 하이핍을 주었을 때 오버 스트레치 될 영역이 되고요. B 구역은 이 경계 부위가 있는 아텔렉타시스와 경계 부위인데 하이핍을 주었을 때 익세시브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콜랩스된 아텔렉타틱 렁은 익스프레이션 때 오프닝과 익스프레이션 때 클로즈와 인스피레이션 때 오프닝이 사이클릭하게 리피티드 돼서 렁 인저리와 티슈 데미지가 더 가중될 위험에 놓여 있는 이런 헤테로제니티가 존재하는 렁이 ARDS 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타이달 볼륨을 주었을 때 그나마 정상적인 부분에 오버 디스텐션 및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한 렁 데미지가 오고 이 콜랩스된 렁에서는 오픈 앤 클로즈가 반복되면서 렁의 벤틸레이트한 렁 데미지가 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 타이달과 적절한 핍을 주어서 이 오프닝 앤 클로즈를 반복되는 걸 방지해주고 오버 익스텐션 되는 걸 방지해주는 게 현재까지 ARDS의 가장 중요한 렁 프로텍션 스트리티지가 되겠습니다. 이 핍은 과거에서부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핍이 0이었을 때 벤틸레이션을 주었을 때 그리고 핍을 15로 올려줬을 때 렁이 다 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핍을 다시 제로로 만들었을 때는 원래대로 렁이 콜랩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핍의 효과를 증명한 실험적 논문입니다. 이러한 핍은 옥시제네이션을 좋아지게 하여서 FiO2를 내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폴머 이데마를 감소시키고 다만 과도한 핍은 카디악 아프스를 감소시키거나 서큘레이터리 디컴프레션을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핍이 많이 주었을 때 바로 트라우마나 벤틸레이트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벤틸레이터 전략들은 옥시제네이션 임프루브 뿐만 아니라 벤틸레이트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또한 렁을 오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렁을 프로텍션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벤틸레이터 인듀스 렁 인저리는 45의 피크 에웨이 프레셔를 줬을 때 렁이 이렇게 과도하게 팽창되고 출혈이 되고 이데마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틸레이터 인저리는 콜랩스된 렁에서 나오는 아텔렉 트라우마로 인한 인플라메이션과 그 다음에 오버 디스텐션 된 렁의 볼루 트라우마 혹은 바로 트라우마에 의한 과도한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들에 의한 바이오 트라우마가 생기는 빌리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빌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능한 스트레치를 줄이기 위한 로우 타이달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렁을 오픈 클로즈를 반복되는 걸 막아주고 콜랩스된 렁을 리크루트 시키는 적절한 핍을 걸어주는 것 그리고 프롬 포지셔닝을 해서 VQ 미스매칭을 호전시키고 헤테로제네이티를 호전시키는 것이 빌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전략은 6kg당 프리딕트 바디 웨이트 6mg per km 이하의 로우 타이달 볼륨과 플라트 프레셔를 28 혹은 30 이하로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하이퍼캡니아는 허용하고 pH 7.3 이하로 그리고 과도한 레스피레이티 드라브나 페이션트 벤틸레이트 디스싱크로니 등을 방지하고 딥 앤 헤비 세데이션이나 아날제식 사용을 감소하고 NM 블록은 초기에 48시간 이내에 사용하거나 혹은 벤틸레이터에 의한 다이아프람 디스펑션 그리고 크리티컬 일리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만 교수님이 발표하시겠지만 이 스판테니스 브레이싱에 의한 실리도 방지하는 데 주안을 둬야 하겠습니다. 이 핍은 이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고 프리로드를 감소시키고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한
펄머리 바스큘라 레지스턴가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핍의 애드버스 이펙트 때문에 과도한 핍의 사용은 헤모다이나미칼리 환자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디스텐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벤틀레이트 인듀스 렁 인저리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ARDS의 핍을 거는 이유는 이런 적절하게 핍을 걸어주었을 때 빌리를 감소시키고 모탈리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이클릭 오프닝 앤 클로즈를 방지해주고 렁을 항상 호흡 사이클 동안에 오프닝 시켜줄 수 있고 헤테로제너스한 이 렁의 디스트리뷰션을 호모지니스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핍은 결국 콜랩스된 렁의 리크루트먼트가 되는 상황에서는 베네피셜한 이펙트가 있지만 넌 리크루트 리전에는 인저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핍과 가장 좋은 핍은 어떤 것일까? 아직까지 잘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텔락테시스가 있고 콜랩스된 렁을 리크루트 해줄 수 있고 오픈 앤 클로즈를 방지해 줄 수 있고 엔드 익스피레이터리 렁 볼륨을 증가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렁 리크루트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핍 그리고 과도하게 걸었을 때는 오버 디스텐션이나 함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장이 되는 핍이 가장 베스트 핍일 거고 이러한 베스트 핍을 찾기 위해서는 환자의 개개인별로 핍 타이트레이션이 필요한데 이러한 핍을 타이트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것은 PV 커브를 보거나 혹은 렁 볼륨을 측정하거나 에스파지얼 프레셔를 측정해서 트랜스펄머너리 프레셔를 가이드로 하거나 혹은 렁 이미징을 통해서 CT나 울트라사운드 혹은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토모그래피를 이용해서 이미징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지거나 혹은 렁 볼륨이 증가하는 것을 찾아서 걸어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기가 힘들고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옥시제네이션과 컴플라이언스, 렁 메카닉스,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스를 충족하는 핍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베스트 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스트 핍, 옵티멀 핍에 대해서는 1975년도에 스투어 교수님이 렁의 옥시젠 트랜스포트를 증가시키면서 컴플라이언스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미칼레 카디악 아프도 감소하지 않고 옥시제네이션도 증가시킬 수 있는 핍이 베스트 핍이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 언저리는 한 6에서 15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실제 환자들을 벤틀레이터를 걸고 핍을 5에서부터 20으로 증가시키거나 혹은 22에서부터 5까지 서서히 감소시키면서 핍을 측정하여서 옥시제네이션이 좋아지거나 혹은 컴플라이언스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기 직전 그리고 카디악 아프시 유지되거나 감소하기 직전에 핍을 찾아보면 대부분 8에서 15 사이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적절한 핍을 걸어주는 게 현재까지는 베스트 핍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러한 핍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RDS 네트워크의 로우 핍 FiO2 테이블이게 되겠습니다. 0.6, FiO2 0.6을 기준으로 5에서 10을 걸고 0.6에서 0.8 사이에는 10에서 15를 걸고 그 이상에서는 15 이상을 걸어주는 게 로우 핍 테이블인데 이게 에비던스는 적지만 전문가들이 50년 이상의 ARDS를 연구한 결과 이 핍 테이블이 가장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핍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렁을 왜 리크루트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아까 같은 이 ARDS는 개개인에 따라서 에어레이션 된과 렁과 넌 에어레이션 렁이 헤테로지니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헤테로지니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오버 디스텐션이 될 수 있고 어떤 부위는 오프닝 앤 클로징이 클랩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일시적으로 시켜주고 핍을 적절히 줄여서 타이트레이션 하는 게 리크루트먼트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롱 리크루트먼트를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었지만 현재는 PCV로 리크루트먼트를 하고 디크리멘탈 핍을 거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런 어프로치로 하이 핍을 걸어서 리크루트를 시키고 핍을 서서히 감소시킨 다음에 다시 세컨 콜랩스 앤 런을 펴기 위한 세컨 리크루트먼트라고 옵티멀한 핍을 베스트 핍을 걸어주는 거를 오픈런 어프로치를 통한 롱 리크루트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롱 리크루트먼트를 할 때는 가스 익체인지 PaO2나 PaCO2를 가이드를 잘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V 커브나 롱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레스피레이터리 메카닉스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태리나 이런 그룹이 초기에는 CT나 이런 걸 많이 이용했고 최근에는 임피던스를 이용한 핍 가이드라인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PV 루프에서 로어 플렉스 포인트보다 한 2 정도 높은 핍이 아이디얼 핍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PV 루프에서 CT를 찍어서 증명을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때, 익스프레션 때 리크루트 된 렁을 PV 루프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태리 그룹에서는 CT를 통해서 로 인플렉션 포인트보다 더 높게 리크루트먼트로 해서 렁을 충분히 오프닝 시킨 다음에 핍 타이트레이션을 해서 로 인플렉션 포인트보다 이 정도 높은 핍을 걸어줄 것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리크루트먼트를 하게 되면 효과가 이렇게 좋은 환자들도 있지만 별 차이가 없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O2 세츄레이션이라든지 바이탈이라든지 렁 컴플라이언스를 잘 보면서 핍을 타이트레이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를 할 때 에어웨이 프레셔가 얼마나 걸려야 렁이 충분히 펴질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2006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에어웨이 프레셔가 40에서 45 이상일 때 거의 70%의 렁이 오프닝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100% 다 펴려면 에어웨이 프레셔를 60까지 줘야 되는데 이때는 정상 배의 과도한 오버 디스텐션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40에서 45 이상은 더 높게 프레셔를 거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는 2014년 메타 애널리시스에 의하면 단독으로는 서바이벌 베네핏이 없지만 이 데이터들을 합쳐서 메타 애널리시스 하면 일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2017년 가이드라인까지는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를 해볼 수 있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크루트먼트는 그 플라투 프레셔가 중요한데 플라투 프레셔가 로우 타이달에 플라투가 30 이하이다 하더라도 이 타이달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플라투가 28 이상에서도 타이달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가능한 플라투 프레셔를 28 이하로 걸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 이러한 하이핍 리크루트먼트와 리크루트먼트와 핍이 실제 로우 핍 테이블과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느냐에 대한 아트 스터디가 2017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롱 리크루트먼트는 로우 핍보다 서바이벌 베네핏이 더 없는 걸로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서 리크루트먼트에 대해서는 루틴리 사용하는 것은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하지 않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9년에 발표된 퍼미시브 하이퍼캡니아와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 로 에어웨이 프레셔 파워랩 스타디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우 핍과 서바이벌 베네핏 차이가 없어서 루틴리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는 현재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릴렉스 스터디에 의하면 ARDS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 하이핍과 로우핍 어느 게 좋게 되냐. 물론 예상대로 두 가지가 차이가 없어서 로우핍을 사용하는 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그룹에서조차 최근에서는 핍 타이트레이션을 할 때 리크루트먼트는 ARDS 모더리 투 시비어 이상의 ARDS에 있어서 하이핍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혹은 리크루트빌리티를 확인해야 될 상황에서만 롱 리크루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런 컴플라이언스와 옥시제네이션 기준으로 핍 타이트레이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핍과 런 리크루트먼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모든 ARDS에서 루틴리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더리트 시비어 이상의 환자에서 리크루트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에어웨이 프레셔는 40에서 45를 넘지 않게, 그리고 리크루트먼트 시간을 예전같이 2분 이상 하는 게 아니라 40초 정도의 쇼타임을 하고 핍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로 핍 테이블에 따라서 핍을 걸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이상의 하이 핍이나 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초기에 프론이나 에크모를 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에스파지알 프레스를 측정해서 핍을 타이트레이션하는 에피벤트2 스타디가 보고가 되었는데, PF 레이셔 200 이하의 모더리트 시비어 ARDS 환자에 있어서 에스파지알 가이드군과 엠피리칼 하이핍군의 모탈리티와 벤틸레이트 프리 데이즈, 그 다음 1년의 모탈리티 등을 비교를 하였는데, 이 보고에서도 에스파지알 가이드 핍은 엠피리칼 핍과 서바이벌 베니핏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부족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아마토 등이 그 전에 하이타이달, 로타이달 스타디와 하이핍, 로핍 스타디, 그리고 이 스타디들을 다 합쳐서 컴바인드한 데이터를 해서 이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타이달을 보정하거나 핍을 보정했을 때 서바이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이빙 프레셔라는 걸 보고를 하였고, 같은 타이달 볼륨 안에 있어도 드라이빙 프레셔가 15 이하냐 15 이상이냐에 따라서 서바이벌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ARDS의 서바이벌 베니핏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발표된 2016년 자마의 long safe 스타디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라2가 낮을수록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지만 드라이빙 프레셔가 15 이하일수록 서바이벌 베니핏은 더 큰 걸로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 드라이빙 프레셔가 14 이하일 때 서바이벌이 더 좋은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근 마취 통증의학과 교수님들도 이런 포스트옵 환자나 혹은 렁 서저리 환자에 있어서의 이 포스트옵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 핍과 렁 벤틸레이션을 중요하게 연구하고 계신데, 특히 핍을 어플라이 했을 때 이 콜랩스된 렁이 리크루트가 되면서 드라이빙 프레셔가 감소할 때 그 핍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나, 이 렁 콜랩스된 렁을 리크루트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상 폐 부분이 오버 디스텐션 되는 경우는 드라이빙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핍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핍을 1 정도 내리거나 혹은 타이달 볼륨을 줄여서 드라이빙 프레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벤틸레이터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크루트먼트 매뉴버 오픈런 어프로치의 리크루트먼트 디크리멘탈 핍 타이트레이션을 레코멘드 하면서 드라이빙 프레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베스트 핍을 어플라이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이 렁 인저리를 감소시키는 전략뿐만 아니라 다이아프람의 디스펑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도 같이 고민되어야 함을 발표하고 있고, 2016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중환자학회에서 발표된 ARDS 임상진료 지침은 현재까지의 지침과 거의 비슷하고요. 핍에서도 하이 핍이 좀 더 중증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고 리크루트먼트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ARDS 임상진료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많이 리뷰돼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핍은 옥시제네이션을 호전시킬 수 있고 렁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로타이달과 플라트로 30 이하에서 적절한 핍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고, 또한
핍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초기에 프론이나 에크모 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혹은 가장 좋은 핍을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은 옥시제네이션과 이 드라이빙 프레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핍을 적절하게 매일매일 타이트레이션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적절한 핍을 타이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